안녕하세요. 금융 투자의 새로운 흐름을 찾아내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컨텐츠의 커버 그림은 어느 물리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물리학자가 파이낸스, 즉 금융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최근 경제학자의 전유물이었던 경제학과 금융 영역에 물리학자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두뇌들인데요. 이들이 경제학과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0세 시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초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금융 소비자에게 이 물리학자들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물리학자들의 논문 중에 주목받는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왜 나만 항상 실패하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물리학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리학의 이론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에르고 성향의 금융 투자에 대한 시사점의 가장 쉬운 설명을 금융평론가 테일러 피어슨의 해설을 빌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융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시장 수익률을 기준으로 각 개인은 투자 전망과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 참가한 100명의 투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였다면 이것은 한 명이 100번 투자하는 수익률의 평균 10%라는 것을 당연히 보장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금융평론가 테일러 피어슨의 견해에 따르면 에르고 경제학은 금융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 개인의 수익률로 이식되면 큰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테일러 피어슨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년 기간의 시장 수익률이 50%라고 가정합시다. 개인이 10년간 투자해서 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 5년간 마이너스 100%였고 다음 5년간 150%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0년간 50% 수익을 얻었지만 이해를 위해서 복리보다는 단순한 누적 수익률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개인은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 담긴 변동성 때문에 처음 5년에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변동성이 있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시간에 따른 순차적 수익률이 아주 중요한데요. 즉 시장 전체 수익률 50%는 에르고 성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후 퇴직 플랜을 세우면서 이 시장 수익률 50%를 즉 연평균 5% 수익률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결과는 재앙일 것입니다. 만약 은퇴기간 초기에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연 5% 이상이 되지 않고 이보다 낮게 투자 수익률이 유지된다면 이 은퇴 가계는 파산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테일러 피어슨의 생애설계 도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내놓아야 되겠죠. 금융시장의 에르고 성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실시해 투자 수익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위험에 노출되는 투자 금액을 위험 수준에 따라 낮추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투자 위험 관리를 복잡하지 않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테일러 피어슨과 제이슨 콜린스는 바벨 투자 기법과 켈리 기준법, 켈리 크리테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 투자 기법은 적당한 중요한 투자보다는 극단적인 안전상품과 극단적인 위험상품에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테일러 피어슨은 지난 30년간 미국 주식과 국채의 상반된 상관성을 기반으로 국채와 S&P 500의 바벨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년간 보면 국채와 주식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서 현실과 이익을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 투자 기법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벨 투자 기법을 통해서 100%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미국 주식과 국채 수익률을 30년을 넘어서 1885년부터 분석해 보면 주식과 국채 간에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간 투자 승률의 오류이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주식에서 이익으로 상쇄하고 채권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의 손실로 서로 상쇄하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바벨 투자로 분산 투자를 한 것인데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치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죠. 1997년 물리학자들이 세운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했습니다. 이들은 1994년 창립 이후에 해마다 21%, 43%, 41%의 놀라운 펀드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파산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치밀한 수학적 방정식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학적 방정식에 적용된 데이터가 한 5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간을 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물리학자들은 기간의 평균 수익률보다 예기치는 금융시장의 위험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블랙스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리학자들이 주목하는 예기치 않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 규모를 아예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파산에도 전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부를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이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이 켈리 기준법, 켈리 크리테리온입니다. 위험 수준의 상황에서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 자금 관리 방법인데요. 제이슨 콜린스는 자세한 투자 규모 결정 공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식의 자세한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젊은이는 경제활동 시작부터 사망까지 한 70년 이상의 초장기 투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돈을 벌고 노후에 소비하는 기간까지 모두가 투자 기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상의 초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장기 투자에 위험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파산한다는 것이 현존 인류 최고의 두뇌 물리학자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블 논쟁이 한창인 시점에서 위험자산 추정으로 위험 노출을 높이기보다는 에르고 경제학의 시사점을 투자자들이 꼭 기억하고 생애 재테크 플랜에 꼭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의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로빈후드라는 무료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순식간에 파산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린 사례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의 새로운 시대적 패턴을 찾는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